엑셀 페달을 끝까지, 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네, 여기가 그러니까 눌리는 강도로 보자면 0이고 여기가 100% 정도,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멀미가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결국 그것은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차 뒤에 제가 세우는데요, 네, 여기서 완전히 정지하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약간의 딸깍하는 소리가 원래 납니다. 딸깍 소리는 모든 차가 다 나는데 이게 혹시 내 차가 이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량의 속도가 시속 39, 약간 힘을 빼면 뭐 38, 지금 앞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앞차가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도 따라서 이제 엑셀 힘을 아주 약간씩 살살 빼면 이렇게 살살 차가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제 이쯤에서 세워야 되겠다 싶을 때, 네, 완전히 떼면 이제 차가 정지하죠. 이 원페달 드라이빙에 많이 익숙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방금처럼 가장 마지막 순간입니다. 차가 속도가 제로가 될 때,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 그 순간에 엑셀 컨트롤을 살짝만 삐끗해도 꽤 투박하게 차가 정지하거든요. 지금 끼어드는 차가 있으니까 약간 속도를 늦추려면 이렇게 힘을 빼면 되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한 분들이 방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엑셀을 떼버리면 차가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 브레이크 페달은 정말 한 번도 쓰지 않고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토파일럿을 실행하면 이제 엑셀에서 발을 떼도 되고 엑셀이 눌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 올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엑셀이 전혀 제 발에 의해서 엑셀 페달이 전혀 눌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오토파일럿을 실행했을 때는 오른발을 이렇게 둡니다. 가장 편한 자세에서 얘기는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앞차가 정지하니까 오토파일럿도 정지할 텐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가 하는 것과 얼마나 더 스무스하게 정지를 하는지. 엑셀 페달은 움직이진 않죠. 네, 꽤 잘합니다. 뭐 불편하다는 느낌은 거의 들진 않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부드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차 뒤에 매우 부드럽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죠. 이렇게 세우면 동승하신 분들이 와, 이거 뭐 감탄하실 거예요. 차가 서는 줄도 몰랐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아까 오토파일럿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무스하게 차를 세웠죠. 출발할 때도 엑셀을 살살 이렇게 밟기 시작하면 전혀 울컥거림이나 거부감 없이 차를 매우 부드럽게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저 교차로 정지선에 정확하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미리 너무 힘을 빼도 안 되고요. 아직도 지금 살짝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속 아직도 10이니까 아직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뗍니다. 그러면 정지선에, 네, 정확하게 세울 수 있거든요. 오토파일럿을 끄고 제가 운전해 보겠습니다. 방금처럼 오토파일럿을 끄고 수동으로 전환할 때는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서 오토파일럿을 끄셔야 부드럽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오토파일럿 먼저 그냥 확 꺼버리고 그 다음에 엑셀을 밟기 시작하면 차가 울컥할 수밖에 없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토파일럿이 실행 중인데 오토파일럿 끄고 이제 수동으로 운전해야지 이러면서 오토파일럿을 끄면 차가 울컥하죠. 이때 이제 엑셀을 밟으면, 네, 차가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가속이 되니까 동승하신 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토파일럿에서 수동으로 전환할 때는 엑셀 페달을 살짝 밟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밟기 시작하면서 오토파일럿을 꺼주시면 매우 부드럽게 전환이 가능하죠. 원페달 드라이빙에 적응이 잘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호가 바뀌니까 차를 세워야지 이러면서 엑셀의 힘을 너무 빨리 뺐어요. 만약에 너무 빨리 빼서 이렇게 속도가 줄어버리면 저 앞차 뒤에 가서 서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시 엑셀을 밟아서 또 더 가야 됩니다. 간격을 맞추려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간격을 맞춰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예죠. 자, 이번에는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요. 힘을 너무 늦게 뺐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브레이크 페달까지 밟아서 이렇게 차를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니까 또 차가 너무 일찍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엑셀을 살짝 밟아서 앞차와 간격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네, 그렇죠. 앞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깜빡이를 놓고 속도를 줄이니까 저도 엑셀에 힘을 살짝 빼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엑셀을 밟아서 부드럽게 연결해서 운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같으면 방금 같은 경우에 엑셀 페달 발 떼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속도 늦춰졌다가 다시 엑셀을 밟아서 가속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원페달 드라이빙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엑셀 하나만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죠. 방금 상황이 그렇게 비상 상황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지할 때는 그렇고, 이제 출발할 때, 차를 출발시킬 때 너무 가속이 빨리 돼서 멀미가 난다거나 통승자들이 불편하다거나, 그 부분은 이 주행 모드를 바꿔줌으로 해서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속 모드를 표준이 아닌 컴포트로 바꾸시게 되면 엑셀을 밟아도 차가 조금 더디게 나가게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엑셀 눌리는 정도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죠. 아까는 이 정도 엑셀이 눌렸으면은 차가 지금 매우 급가속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표준으로, 바로 표준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는 주행 중에도 바로 표준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표준으로 바꾸고 방금 정도 이렇게 밟으면 매우 차가 속도를 빨리 내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80 이상 90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속이 너무 잘 돼서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컴포트로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응만 잘 하시면, 표준에 두고 엑셀 컨트롤만 잘 하시면 컴포트 모드를 켰을 때와 똑같이 부드럽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표준 모드에 두고 있지만 컴포트 모드를 두었을 때 정도의 가속을 하려면 이렇게 엑셀을 조금만 덜 밟으면 되거든요, 아까보다. 그런데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엑셀 페달을 무조건 급하게 떼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못 봤는데 갑자기 빨간불을 봤다. 그러면 이렇게 떼서 바로 세워야죠, 급하게. 지금도 완전히 떼고 있었는데도 이 정도 구간을 완전히 정지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딱 맞춰서 세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짧은 구간이지만 회생제동이 매우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차를 정상적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비상 상황이라던가 급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엑셀 페달을 바로 발을 떼야죠.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아도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급하게 줄어들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차 뒤쪽 그래픽에 차를 급하게 세워 보겠습니다. 급하게. 네, 들어오죠, 브레이크 등. 지금 브레이크 페달 안 밟았지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네, 다시 녹색이 들어왔으니까 출발을 시켜주고요. 자, 저 앞에 지금 교차로 빨간불이기 때문에 차들이 전부 정지해 있는데요. 엑셀 페달에 힘을 지금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떼진 않았어요. 아직도 약간 힘이 남아있어요. 네, 아직도 엑셀에 약간 힘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힘을 지금 뗐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정지하는 딱 그 순간까지는 엑셀에 힘이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드럽게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테슬라 모델 3 미드나잇 실버 차량이네요. 요즘 테슬라 차량 정말 많이 보이죠. 예전에는 테슬라 차량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자, 그리고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0으로 속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시속 0.5km로 제가 차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힘이 들어갔죠. 차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차가. 지금 속도가 약 한 시속 0.3이나 뭐 0.4 뭐 이 정도일 겁니다. 모터가 달린 전기차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저 앞차하고 계속 붙고 있거든요. 엑셀 컨트롤 하는 연습을 하시려면 방금 저처럼 시속 0.5로 운전하는 거를 많이 연습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도. 저 앞차 오너님께서 이게 테슬라가 분명히 따라오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싶을 거예요. 아마 제가 운전을 지금 좀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조금 이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엑셀을 이렇게 밟으면 차가 속도가 났다가 떼는 순간 바로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완전 실시간이죠. 뭐 기름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밟는다고 해서 바로 속도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한 템포 늦게 속도가 따라오기 시작할 테고, 그리고 엑셀에서 밟을 때도 속도 줄어들지 않죠. 기름차는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야 속도가 줄어들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할 때도 너무 일찍 힘을 빼버리면 차 속도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요, 또 너무 늦게 밟을 때도 안 되기 때문에 방금처럼 속도가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엑셀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의 정지 모드를 보면 크립 모드, 롤 모드, 홀드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원페달 드라이빙에 적응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홀드 모드에 두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롤 모드나 크립 모드는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크립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크립 모드로 바꾸고 나서는 드라이브 기어를 이제 넣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지금 밟고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앞으로 슬슬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와 똑같죠. 내연기관차도 항상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크립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브레이크 페달 위에 발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방지하려면 방금처럼 한 번 더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아서 홀드 모드를 걸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발을 떼도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홀드 모드를 해제하려면 엑셀을 밟아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되고요. 지금 크립 모드 상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려면 발이 피곤하니까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브레이크 페달 힘을 조금 더 주게 되면 H라고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떼고 있어도 되죠. 엑셀을 밟아서 이제 브레이크 홀드를 해제할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아도,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아줘도 브레이크 홀드가 해제됩니다. 이러면 이제 계속 차가 나가니까 또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차 운전 모드가 아무래도 좀 더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립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립 모드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내 발이 현재 브레이크 위에 올라와 있는지 엑셀이 위에 올라와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죠, 사실은. 왜냐면 차가 움직이지 않게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되니까 내 발이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구나, 이걸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달 오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크립 모드에 두게 되면. 근데 이것도 뭐 사실 기름차 운전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해상제동 운전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이 크립 모드가 오히려 불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롤 모드입니다. 롤 모드에 두게 되면은, 롤 모드는 홀드 모드와 똑같은데 대신 이 저속에서 회전제동이 걸리지가 않죠. 지금처럼 차가 계속 나갑니다. 지금 약간의 내리막길이기도 한데요,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엑셀을 약간 밟아서 차량의 속도가 붙은 후에 계속 갑니다. 지금 엑셀 안 밟아도. 그렇지만 홀드 모드에 두게 되면은 차를 약간 움직이다가 발을 떼자마자 바로 차가 그냥 정지해 버리죠. 저속에서도 강한 회생제동이 걸려서 바로 정지해 버립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내연기관 차에서 만든 전기차들은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운전 방식과 최대한 이질감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회생제동도 조금 약하게 해놓고 회생제동 단계를 운전자들이 여러 단계로 나눠서 설정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일단 뭐 내연기관차를 다시 탈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기차를 타고 계속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생각이라면 내연기관차 운전 방식은 빨리 잊어버리고 회생제동,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 운전을 원페달 드라이빙 운전에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운전하게 되면 좋은 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적응만 하고 나면요. 근데 그 적응이 잘 안 돼서 이제 불편하다거나 멀미가 난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원페달 드라이빙에 더 빨리 적응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에 어떻게 하면 멀미가 난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팁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제동을 가장 강한 모드에 두고 최대한 빨리 원페달 드라이빙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뭐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빠른 분들은 한두 시간 만에 적응하시기도 하고요, 오래 걸려봐야 하루 이틀 정도만 운전해 보셔도 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빨리 회생제동 운전에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약간 내리막길이니까 살짝 힘을 좀 빨리 빼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아직도 차 약간 굴러가고 있죠. 네. 여기서 완전히 딱 뗍니다.